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이를 중재하려는 한동훈 대표와 의료개혁 강행 의지를 내보인 대통령실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만찬 일정도 미루어졌습니다. 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걸까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의정 갈등의 당 출구 전략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만찬이 내일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네. 이거 뭐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추석 이후로 만찬 연기한 거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네. 부총장님 보시기에 대통령실의 진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소상하게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처음에 결정돼서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박정화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의정 갈등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에 좀 갈등 기류가 커지는 것 같은데 먼저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배경에서 왜 이 중재안을 꺼내게 된 겁니까? 이 의료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정 갈등이 그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그 어찌 보면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이런 피해. 예. 여기에 정치인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부총장님.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용산 대통령실은 큰 위기가 아니다. 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네. 대표는 아닌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게 이제 상황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당의 의원 연찬회가 열리고 예. 거기에 이제 이 의료 개혁 그 담당 수석이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다는데 예. 어제 그 의원들에게 예. 4월 1일 그 대통령의 그 의료 개혁 그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예, 51분 담화문 예. 그거를 이제 다 돌리고 한번 꼭 읽고 와 달라 이렇게 안내가 됐던데. 아, 이미요? 예. 예, 어제 오후에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지금 저도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 이제 시작 부분에 이 대통령께서 상황 진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이게 4월 1일 대통령께서 그 담화할 때 상황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의료 상황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응급실 그 의료 인력이 그때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4월 1일 대통령의 상황 인식도 이러한데 예.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가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도 좀 아니한 해석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달라라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 부총장님 어제 이제 주요 방송사들 메인 뉴스들 쭉 보면 저희 SBS 근처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응급실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리고 네. 주요 5개 병원들 정형외과 수술 안 된다는 병원도 있고 혈액 관련된 거 못 본다는 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들 계속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응급실이 예전보다 진료가 줄어드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문제 없는데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황 인식을 그렇게 다른 하는. 예. 그 다른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예. 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예.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같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응급실 현장을 한번 쭉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예. 네, 응급실 현장을 다녀보고 예. 거기 애타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 예. 또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분들 좀 만나보고 예. 그런 현장에서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경청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재안을 낸 건데, 그런데 부총장님, 이거 네. 중재안 내는 과정에서 이 네. 당내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코로나 확전 후 그때 이제 당사에 안 나오고 있던 때고요. 예. 그 이뇨한 최고위원이 이제 의사 출신으로 예. 그가 이제 의료계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왔고요. 예. 이런 그 중재안이랄까 이거를 만드는데도 이제 이뇨한 최고위원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그 안은 이뇨한 최고위원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다. 저는 공감을 이룬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요일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던 날 예. 회의가 끝나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예.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 제안을 한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그 당정 관계자들이 조용히 모여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보고 예. 점검해보는 그런 그 시간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죠. 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 다음 날 예. 이건 안 돼 하는 통보가 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검토하는 당정 간의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바로 이건 안 돼 하는 이제 일방적인 통보가 온 건데 예. 그것도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온 게 아니고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된 그래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과정은. 아니,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저랑 네. 인터뷰할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정 관계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좀 물밑에서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고 이게 과정이 오픈된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결국 그러니까 예. 저희들도 그저 그 대목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런 그 중재안을 우리가 한번 당정 간에 검토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거니까 예. 당연히 그런 물밑 모두 당정 간에 대화 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얘기세요? 혹시 이게 이제 어제 일요일에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의할 때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안건으로 꺼낸 게 아니라 회의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물밑 대화를 시도하는 거였다, 뭐 이런 의미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또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 예. 정책실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한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을 거부한 게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이죠. 저녁에 저희 SBS 8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을 좀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진실 공방을 하는 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국민들은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 뭐 이런 문제로 뭐 다툰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내 의견들은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다. 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대통령실의 방향이 맞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읽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예. 그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 여기에 대해서 입학 정원은 1년 8개월 전에 입시 있는 기준으로 예. 1년 8개월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그 1년 8개월이 지났고 지금 예. 이렇게 와서 하면은 입시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예. 이제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불과 몇 달 전 일을 한번 다시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4월 1일에 대통령 51분 담화가 나오면서 2,000명 이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2,000명. 예. 근데 불과 한 2주 후인 4월 19일에 예.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서 40개 의과대학 중에 이제 수도권 8개 빼고 32개 대학에 몇 명씩 어느 대학은 몇 명씩 이렇게 증원을 경보가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발표한 숫자에서 50% 그걸 다 받든지 아니면 절반을 받아주었고, 그러니까 50%에서 100% 사이에서 제일 조정을 하자. 예. 예. 이렇게 돼서 지금 1,509명. 예. 원래 2,000명에서 1,509명으로 한 500명 정도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1년 8개월 후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급작스럽게 조정한 적이 있다. 4월 1일까지 예. 대통령 담화에서 2,000명을 고수하다가 4월 예. 19일 국무총리 담화로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자율조정하자 해서 2,000명이 1,500명으로 조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총장님 얘기는 한동훈 대표 이제 대안도 현실성이 있는 거다. 문제는 없다. 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대통령의 이 비공개 국무회의 때 발언이 의료인 불법 이탈에 손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일부 한 친윤 의원 얘기는 지금 이게 거의 다 의료개혁이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의료인들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다던데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료개혁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상황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아까 그 4월 1일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을 위하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의 지금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일반 병원이 휴진에 들어가는데 응급실은 이 비상 상황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진통 이런 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거다. 이게 아니죠. 의료개혁을 국민과 함께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되지 나홀로 개혁에 대해서는 성공할 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그러면 부총장님, 한 대표 입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용산과 대통령과 좀 충돌이 있더라도 이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뭐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엊그저께 저희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 현재로서는 2026년 그 유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확고부동한 이게 뭐 이것만이 꼭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 예. 자세를 가지고 예.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발생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피해가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돌아가면서 국민과 정부 간의 어떤 그 갈등과 불신 이게 지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갈등은 의료계와의 갈등은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러저러한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예.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전국 갈등으로 이게 지금 그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예, 자, 그런데 부총장님, 이거 해결하게 되는 문제긴 한데 대통령도 본인의 기존에 있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이 현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건데 앞으로 네. 한 대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지금 설득이 안 되면요. 예, 지금 시급한 거는요. 의대 정원 조정하는 문제보다도 응급실 상황, 응급실의 응급 상황, 붕괴 직전의 응급실의 응급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별 찰 없이 이렇게 잘 무탈하게 이걸 잘 관리를 해낸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그 밖에 이 의료 개혁의 과제가 꼭 의대 그 정원 그 조정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자, 뭐 예, 여러 개 그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부총장님. 또 한 예. 번의 유난 갈등 아니냐. 당정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뭐 이런 언론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담은 이런 없으십니까? 국가 중대사를 앞에 두고 당정 간에 이제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예.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민들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는 뭐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이 반대하더라도 어쨌든 대안을 찾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예.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총장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전형적인 뭐 이제 갈라치기.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어떤 날은 뭐 저희 한동훈 대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아바타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놓고 또 어떤 날은 이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것 같다 하면서 또 간극을 넓히려고 또 뭐 이를테면 이관계를 쓰고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